네, 이곳은 하라주쿠에 있는 갤럭시 전문 매장이에요. 디스플레이랑 인테리어를 굉장히 특색 있게 했거든요. 건물 전체를 핸드폰 액정 화면을 형상화해서 이렇게 라이트닝을 했어요. 조명을 줘서 되게 멋있게 이렇게 데코레이션 했는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일본에서 갤럭시 폰은요 삼성 로고가 없어요. 그러니까 삼성이라는 그 로고 자체가 핸드폰에 없고 그냥 갤럭시라는 이름으로 폰을 팔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아는 사람들이 이게 삼성 거라는 거 아는 사람들은 알고, 모르는 사람들은 또 꽤 있다고 들었어요. 이게 갤럭시가 뭐 한 일본의 핸드폰 회사의 브랜드라고 이렇게 인식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우리는 이제서야 그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을 하고 있지만, 사실 일본은요 정말 오래전부터 계속해서 그 한국 제품들에 대한 이러한 그 언론이나 정부에서 계속 안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기 때문에, 오죽하면 갤럭시에서 삼성이라는 로고, 회사 로고를 빼고 팔고 있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네, 아무튼 뭐 시국이니만큼 하라주쿠에 이렇게 갤럭시 새로운 매장이 이제 생긴 지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과거에, 예전에 못 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딱 한복판에 우리 갤럭시 매장이 있다라는 게 나름 또 뿌듯하기도 합니다. 네, 저는 일본이 상당히 만만합니다. 일본 사람도 되게 만만하고요. 안녕하세요. 네, 국자재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일본이 참 만만하다, 일본 사람이 만만하다는 주제를 가지고 제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저는요, 여러분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중국에서 14년 이상 사업을 하고 살았고요. 또 필리핀에서는 5년 이상, 그리고 지금 일본에 와서 제 3의 도전을 지금 하려고 여기 와 있습니다. 엔화 벌어보겠다고 지금 여기 일본에 와서 이렇게 앉아 있는데, 지금 타이밍이 참 애매해요. 어찌됐건 그건 그거고, 제가 일본을 선택한 가장 큰 이유, 전부는 아니지만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 만만함 때문인 것 같아요. 충분히 제가 일본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잘 될 경쟁력을 갖고 있다고 스스로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일본을 전 잘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 제가 그 일본에 머문 그 기간을 다 합쳐봤자 뭐 1년 반이 채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일본 전문가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리고 뭐 여기 지금 뭐 2세 3세 뭐 제1교포 분들도 계시고, 또 일본에 오신 지 뭐 10년 20년 30년 되신 분들 너무나 많기 때문에 뭐 1년 반 정도는 뭐 어디 뭐 명함도 못 내밀지만, 제가 일본이라는 데를 알면 알수록, 일본 사람을 알면 알수록, 야,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이런 민도를 갖고 있고, 민도도 되게 떨어져요 사실은요. 뭐 일본 사람들이 굉장히 수준 높은 것 같은데도 알고 보면 어떤 부분은 높아요. 뭐 예의를 잘 지킨다거나 남을 배려한다거나, 또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수준이 있어요. 선진국 사람들 같은 면모가 있는데, 어떤 정치적으로나 이렇게 보면 일본 사람들이 굉장히 좀 우리 한국 사람보다도 어떤 민도가 더 떨어지는 경우도 되게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어찌됐건 이런 마인드, 이런 생각, 이런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한때지만 이 아시아에서 패권을 가져갔을까라는 게 의심이 될 정도로 저는 좀 일본 사람들이 만만합니다. 그 뭐 일본 대단했잖아요 한때, 그죠? 뭐 청나라랑 중국이랑 붙어서도 이겼죠. 러시아랑 싸워서도 이겼죠. 야, 미국과도 다이다이로, 정말 그때 그런 어떠한 그 당시 어떤 사무라이 정신 뭐 이런 것들, 예, 지금 현재 현대인들에겐 찾아보기가 좀 저는 어려운 것 같고요. 제가 일본 사람이 만만한 거는요, 일단 약해요. 이 몸도 약하고 정신도 약한 것 같아요. 특히 이제 한국 남자랑 일본 남자랑 비교해 보면, 우리 한국 남자들 웬만한 남자들은 다 거의 군대를 갔다 왔잖아요, 그죠? 그리고 한국 사람 같은 경우가 어떤 아시아에서 평균 신장 키가 제일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좀 많은 분들이 좀 착각을 하고 계신 게, 국자재 이렇게 전신이 영상에 잘 담기지도 않지만, 담긴 영상을 보시면 아재님 키가 한 178에서 180쯤 되시는 것 같고요. 크게 봐주셔서 감사하는데, 저는 사실 그렇게 크지 않아요. 키는 그냥 대한민국의 평균 키, 예, 평균 키고, 그래서 제가 운동을 좀 해서 어렸을 때부터 약간 등발이 좀 있는 편입니다. 근데 제가 중국에 살 때도 그랬고, 그 보라카이 살 때는 더군다나 정말 그 서양 아이들이랑 정말 많이 어울렸거든요. 유러피언들이랑. 그러다 보니까 솔직히 또 신체적인 거 이런 거 보면 좀 그 부분에선 조금 열등의식 내지 자격지심이 없잖아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일본에 오면요, 일본이 씨알이 작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와서 좀 제가 오히려 더 이렇게 당당하게 어깨도 딱 펴고, 약간 가끔 막 내려다 보기도 하고, 일본 사람들을
약간 좀 내가 막 이렇게 피지컬, 그러니까 이 신체적으로 이렇게 왜소하고 작다는 느낌을 전혀 안 받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게 있고요. 그리고 좀 아이들이 겁도 많고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겁이 많은 거는 왜 그러냐? 그냥 무서워 뭐 이런 겁이라기보다는 어떤 그 리스크에 대한 겁, 그 다음에 어떤 변화에 대한 두려움, 자기 자신의 어떠한 그런 그 치부라든지 이런 약한 면을 보여주는 거에 대한 두려움, 이런 또 실패에 대한 두려움, 이런 거에 그 두려움에 굉장히 사로잡혀서 사는 게 일본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실패에 대한 두려움, 뭐 일본 사람들이 제가 봤을 때는 감히 좀 일본 사회가 실수나 내지는 그 실수나 어찌됐건 그 실패에 대한 관용, 용서 이런 게 굉장히 잘 안 되는 나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번 실패하면, 한 번 실수하면 그걸로 끝나버리는, 그렇기 때문에 아예 그런 실패나 실수할 수 있는 리스크 자체를 아예 안 지려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젊은 친구들이 꿈도 없고 패기도 없고 뭔가 이렇게 바꾸려는 마음, 도전하려는 도전의식,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한국 사람들에 비해서는 뭐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보편적으로 많이 결여되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냥 일본 젊은 친구들 보면요, 고만고만한 대학 나와서 이렇게 그냥 직장 잡아서 길게 가늘게 열심히 쭉 직장생활 하면서 그렇게 사는 게 얘네들이 꿈인 것 같아요. 그리고 눈빛도 좀 한국의 젊은이들 보면 막 살아있잖아요. 뭔가를 막, 아닌가? 스펙 만드느라고 정신없다고요. 그러니까 이 엄청 경쟁도 치열하고 웬만 뭐 도태되잖아요, 열심히 안 하면. 근데 여기 애들은 그렇게 열심히 하는 것 같지도 않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 이렇게 우리 한국 사람들처럼 막 뭔가를 주구장창 파는 거 이런 걸 제가 잘 못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젊은 친구들의 에너지도 좀 떨어지는 것 같고, 젊든 뭐 나이가 많든 간에 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한국보다 많이 떨어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그 직장에서도, 저는 뭐 직장생활 안 해봤지만 저희 아내도 직장생활을 한 걸 옆에서 오랫동안 지켜봤고, 또 뭐 저 장인 어르신도 하고 계시고 제 주변에 동생들이나 아는 친구들도 이제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데, 또 누구도 어떠한 책임을 지려고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일본 사람들은. 그래서 제가 예전 영상에도 한번 얘기를 했지만 여기 회의가 무지 많더라고요. 제 와이프 같은 경우도 정말 황당했던 거는 회의를 하루에 6시간씩 한 적도 있어요. 하루 8시간 일하면서 6시간을 회의를 하는 거예요. 너 일은 언제 하니? 그랬더니 회의 끝나고 밤에 하면 된다는 거예요. 왜? 한국 같은 경우는 지금 빨리빨리 지금 결정을 해서 막 지금 얼마나 세상이 급변하게 돌아갑니까? 뭐 트렌드도 그렇죠, 어떤 시스템도 그렇죠, 시장도 그렇죠. 굉장히 빨리빨리 변화하기 때문에, 근데 일본 사람들이 이미 그 트렌드, 어떤 그 스피드, 속도를 놓쳐버렸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굉장히 아날로그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고, 예,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뭐 한국 같은 경우는 뭐 부장님이 그런 거 있잖아요. 야, 내가 다 책임사니까 밀어붙여 뭐 이런 거 있잖아. 근데 일본은 그런 게 거의 없나 봐. 그러니까 뭐 회의하면서 저 알바 직원부터 말단, 그리고 또 부장님까지 합의를 보는 거예요. 서로가 어느 한 명이 총대를 매지 못하고, 자, 너랑 나랑 합의 봤다, 이제 우리가 자 책임 같이 지는 거야. 자, 너도 동의했지? 자, 동의했지? 자, 동의했지? 이런 식으로 다 일일이 개인의 동의를 다 받아내고,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는 다 같이 책임을 지는, 그리고 아예 그런 책임의 소지를 만들고 싶지 않은. 근데 비즈니스나 사업이라는 게 어떻습니까? 리스크 없이 어떻게 일을 합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미 일본은 정체되어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 한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빠르고 이미 그 트렌드를 선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한류가 있는 거고, 한국 제품들이 가면 갈수록 더 세련돼지고 그러니까 제품 경쟁력이 있는 반면에, 일본은 돈은 있죠. 일본이 아직까지는. 그리고 기술도 있지만 결국에는 그 마인드 때문에 그 책임지려고 하지 않고, 변화를 두려워하고, 개혁을 두려워하고, 리스크를 안 지려고 하는, 실패를 두려워하는 그 마음 때문에 이미 트렌드를 놓치고 가고 있다. 그래서 한국이 이제 이미 훨씬 일본보다 경쟁력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전 제가 앞전 영상에도 얘기했지만 시간의 차이일 뿐이지 반드시 한국이 일본을 따라잡는다라는데 제 손모가지요. 저 여행백 트렁크를 제가 걸겠습니다. 저 안에 뭐가 들어있을까? 어찌됐건 예, 저는 확신해요. 그것도 아주 오랜 시간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뭐 50년 100년 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그 참 일본 사람들 보면요, 그 젊은이들이 문제인 것 같아요. 저희 장모님도 교육자신데 정말 일본의 앞날에 대해서 이 젊은이들이 이렇게 두려워하고 패기가 없고 도전 의식이 없는 것에 대해서 저희 장모님이 늘 개탄을 하세요. 그래서 굉장히 일본의 미래가 밝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저희 장모님이 굉장히 걱정이다, 교육부터 바뀌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장모님 얘기하시는 거는 실수와 실패가 용납이 되고, 그래서 리스크를 젊은이들이 질 줄 알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은 또 혹시 지금 시국이니만큼 또 뭐 이렇게 반대되는 악플이 달릴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 한국 분들, 젊은이들 지금 한국 굉장히 경쟁이 치열하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같은 경우는 돈을 벌려면 적당히 잘해서 안 되고 정말 굉장히 잘해야지 돈을 벌고요. 굉장히 잘해야 성공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굉장히 잘할 기회 자체가 너무 그 기회 자체를 잡기가 너무 힘들고, 그러니까 지금 젊은이들이 굉장히 입시다 뭐다 뭐 스펙이다 뭐다 이런 것에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고 또 취업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좌절하고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저는 한국에서 박 터지지 마시고요. 저는 일본에 오셔서, 일본이 지금 엔화가 아직은 돈이 있거든요, 여기가. 그래서 여기서 우리 한국 사람이 우리의 어떤 부지런함, 우리의 근성, 그리고 우리의 그 강인함, 그리고 우리의 그 플렉서블한 거, 그 융통성,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위기에 강하잖아요. 이런 것들, 이런 한국의 어떤 이런 한국 사람들만의 어떤 강점을 잘 살려서 일본 애들과 우리가 정말 경쟁을 한다고 하면 충분히 경쟁에서 이기면서 오히려 일본인들을 리드하면서 우리가 리더로서 일본에서도 잘 살아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직 사업을 안 해봐서 이제 사업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한 다음에 제가 제 영상에다가 일본이 이렇게 만만치는 않았습니다 이런 영상을 또 올릴지 모르겠지만 전 자신이 있거든요. 제가 그 예전 영상이 어떤 영상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이제 우리 젊었을 때 이게 뭐 저도 가끔 이제 여자를 꼬시고 싶으면은 나이트나 클럽에 가잖아요. 많은 남자들이, 다시 한번 리바이벌 할게요. 많은 남자들이 여자들의 물을 본다고.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 클럽에 얼마나 여자 예쁘고 섹시한 여자가 많은지 이걸 본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요, 여자를 보지 않고 남자의 물을 봤습니다. 왜? 아무리 예쁜 여자가 많으면 뭐합니까? 거기에 온 남자들이 저보다 키도 크고 잘생기고 돈도 많고 유머러스하고 춤도 잘 추고, 저는 가면 찌질이야. 제가 거기서 여자를 꼬실 확률이 굉장히 희박하죠. 그러나 어떤 클럽에 갔는데 약간 예쁜 여자는 좀 많지 않지만, 몇 명 안 되지만 거기에 온 남자들 중에서 내가 1등일 수 있어. 내가 상대적으로 잘생기고 춤도 좀 추고 말이야, 돈도 좀 있고 또 유머감각도 있고 말이야 내가 거기서는 먹어줘. 경쟁력이 있어. 그러면 오히려 그런 데서 정말 괜찮은 여자 한두 명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꼬실 확률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한다 그래서 저는 남자를 본다고 얘기했잖아요. 제가 일본에 온 이유는 그런 자신감이 일본 사람들이랑 비교했을 때 저는 저의 이 경험, 또 저의 어떤 외국어 능력, 또 저의 어떤 이러한 리더십, 내지는 저의 어떤 그 아직 나이가 젊은 나이는 아니지만 어떤 저의 그 열정, 예? 뭐 그런 걸로 충분히 일본에 와서 충분히 일본 사람들이랑 경쟁에서 이길 자신이 있다. 더군다나 또 아내가 일본 사람이지 않습니까? 굉장히 저에게는 큰 지원 사격을 해줄 수 있는 후방에서의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그 이유도 굉장히 크다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어찌됐건 저는 일본 사람이 되게 만만하고요. 정말 참 쪼잔하고, 그러니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일본 사람 중에 강한 사람도 있고 뭐 이렇게 도전 의식이 있는 사람도 있죠. 뭐 일본 사람 다 그렇다는 건 절대 아니지만, 제가 이제 대체적으로 받은 느낌은 그렇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약하다, 일본인들이. 일본 사람이 뭔가 진짜 변하지 않으면 일본이 이 국제 사회에서 더 예전의 영광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장인 어르신 얘기를 앞전 영상에서 했었어요. 그거는 그냥 장인 어르신이랑 이렇게 한일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대화 자체를 할 수 있었던 거에 대한 반가움의 영상을 올린 겁니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또 뭐 좋게 또 봐주셨는데, 또 그 중에서는 일본 사람이 뭐 80%가 뭐 90%가 뭐 아베가 한국의 그 경제 제재를 강한 거에 대해서 뭐 찬성을 하고 어쩌고 그런 이제 일본인은 진짜 믿으면 안 되고 뭐 이렇게 또 글을 써주신 분도 계시는데요. 그런 분들의 글을 반박하려는 게 아니라 일본 사람들이 정치에 관심이 진짜 없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아마 구글 찾아보면 알겠지만 이번에 참의원 선거 때 투표율이 30%가 채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27%인가? 저 깜짝 놀랐습니다. 굉장히 투표율이 저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본인이 이렇게 리딩하는 것보다 리드를 받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일본 사람들은 그 예전에 그 전체주의 국가 이런 데랑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냥 그 자민당이 60년째 지금 정권을 잡고 가지 않습니까? 근데 자민당이 그런 건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먹고 살게 해주는 거 있잖아요. 최소한 것들을 이렇게 주는 거.
국민들에게. 그러니까 그냥 그거 받아서 밥 먹고 사니까 그냥 거기에다 불만 없이 이렇게 그냥 따라가는 것뿐이지, 정말 그 특히 젊은 친구들 뭐 일본 사람들 정치에 관심 정말 많이 없습니다. 네, 우리처럼 막 내가 어떤 정당을 지지하고 내가 누구에게 선거를 해서 누가 당선되냐에 따라서 나의 미래와 대한민국의 미래가 좌지우지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는 것 같더라고요. 네. 관심이 없어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쩌면 우리가 이번에 한일 사태에 대해서 우리가 막 불매운동하고 이렇게 관심 있는 것보다 일본 사람들이 관심 있는 건 아마 제가 보기엔 제 느낌엔 솔직히 5분의 1도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자기한테만 관심이 있어요. 그리고 재밌는 거, 여러분들 일본에 이제 이렇게 덴샤라 그러죠. 이제 우리 지하철이랑 조금 다른 개념인데 어찌됐건 뭐 지하철 같은 거 도쿄 가면 오사카 가면 막 있잖아요. 이제 전철을 타고 다니는데 여러분들 보세요. 특히 퇴근 시간에 사람들이 다 삶에 찌들어가지고 다 이러고 꾸벅꾸벅 졸고 있고 다 이렇게 넉나간 사람처럼 다 핀트가 나갔어. 그리고 이상한 눈빛 갖고 있는, 한국에선 전 그런 중국도 마찬가지고 그런 눈을 본 적이 없는데 약간 맛간 생선 같은 눈을 하고 있는 사람들 진짜 많거든요. 이상한 사람들. 뭐를 하는지 몰라. 뭔 생각을 하는지 몰라. 빨리 집에 가서 그 AV를 봐야지 뭐 이런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자기 그 생각이 다 잠겨갖고 멍하니 삶에 찌들어서,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지금 전 세계 경제 규모 3위의 선진국 사람들이 만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참 깜짝깜짝 놀랍니다. 네. 그리고 책도요. 책 볼 때도 그 책도 커버를 다 씌워서, 그러니까 아니 그냥 내가 무슨 책 보는지 그거조차도 다른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싶지 않은가 봐요. 대부분 책 보는 사람들이 이렇게 다 커버 씌워서 이러고 본단 말이에요. 참 특이한 사람들이고요. 아무튼 저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일본이 만만하고,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충분히 일본인과 경쟁해서 저는 뭐 승산이 있다라고, 경쟁력이 있다라고 좀 확신하고요. 그리고 또 일본과 한국의 이 경쟁 속에서는 반드시 이미 게임은 기울어졌다. 이미 결과 나왔다고 봅니다. 네, 한국이 분명히 일본을 앞선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네, 이상 저의 얘기가 유익했고 또 재미있었거나 공감이 가십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저랑 생각이 다르시다 그런 분들은 또 예의를 갖춰서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정중하게 달아주시면 소중한 댓글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모든 일본 사람이 다 만만하다, 모든 일본 사람이 다 겁이 많다, 모든 일본 사람이 도전의식이 없다, 이건 아닙니다. 네, 상대적으로 한국 사람들에게 비교했을 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네, 국제아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